어제 대항력에 대해서 대항력의 의의 그리고 대항력의 요건 이렇게 말씀드렸고, 오늘 대항력 두 번째 시간인데, 대항력이 그러면 이런 요건을 갖출 때 언제 그 효력을 발생하느냐, 발생 시기와 관한 부분, 그 다음에 대항력의 효력,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그 대항력이 발생하는 시기의 문제인데요. 이 3조에 보시면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이렇게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라고 해서 대항 요건을, 그러니까 건물 인도, 사업자 등록, 또 주택임대차 주임법 같은 경우는 건물 인도, 그 다음에 주민등록, 전입신고 다음 날부터 생긴다라고 해서 대항 요건을 갖춘 그 다음 날에서야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 99년 대법원 판결도 이 그 다음 날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날 오전 0시부터라고 하는 그런 뜻이다 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간혹 이제 이걸 잘못 생각해서 그냥 사업자 등록이나 주민등록만 먼저 하면 그때로부터 그 다음 날 0시로부터 바로 대항력 생기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다시 말하면 이사 가기도 전에, 인도받기도 전에 그냥 사업자 등록이나 주민등록을 먼저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 봐야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두 가지 요건이 모두 구비된 그 다음 날 0시가 대항력 발생 시점입니다. 그걸 주의하셔야 되고, 자, 이렇게 이제 그 대항 요건, 대항력을 빨리, 조금이라도 빨리 이렇게 하기 위해서 최이사도 하기 전에, 인도도 하기 전에 사업자 등록이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는 그 이유는 그런 필요가 사실 있었기 때문에 그래 왔던 건데요. 이게 우리가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주임법이든 상임법이든 간에 이사 갈 때 잔금 주고 이사를 들어갈 때, 또 상가 점포를 인도받을 때 그때 보통은 이제 가장 빨라야 그 다음날 0시가 돼야 그 대항력을 갖추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주임법 같은 경우는 인도받고 바로 전입신고하고, 그 다음에 상임법 같은 경우는 인도받고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 신청하고, 이렇게 되면 그 다음날 0시가 되는데, 문제는 임대인이 그 당일날 바로 뭐 저당권 같은 걸 설정할 때 그 저당권보다도 늦게 되게 되면 대항력이 없는 꼴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대항력이 없거나 아니면 우선 변제권 이런 부분에서 그 근저당권보다도 뒷순위로 되기 때문에 그 임차인 보호 이런 부분에서 조금 그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러면 이사를 가기 전이라도 주민등록이나 사업자 등록을 좀 먼저 하면, 며칠이라도 좀 빨리 하면 그 대항력이 빨리 생기고, 그걸로 인해서 아까 같은 경우 이사하는 날 당일날 설정된 근저당 이런 부분에 좀 대항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런 시도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방법이 안 되는 거죠. 결국은 임차인은 구조적으로 그 당일날 설정된 저당권보다도 기본적으로는 늦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법이 지금 이렇게 다음날 0시, 이길날 생긴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는 한은 그런 임차인의 어떤 피해 이런 부분이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뭐 이유는 이제 그런 거죠. 이게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호 순위,
그런 부분을 정하기 위해서 만약에 다음날 0시부터가 아니라 그러면은 그 당일날 보통은 이사하고 전입신고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몇 시 몇 분에 전입신고가 됐느냐, 몇 시 몇 분에 이사를 했느냐, 이걸 따지기 시작하면은 근저당권 설정 시점하고 이렇게 그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근저당권은 사실은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가 이제 그 등기소에 접수될 때 저당권 그 접수 시점이 있어요. 그래서 접수 시점에 따라서 저당 그 등기의 어떤 순위 이런 부분들이 다 나타나기 때문에 그 순서가 다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그 등기부상에 오르는 권리들, 이런 권리들이 누가 빠르고 누가 늦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논란이 생길 여지는 사실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전입신고나 사업자 등록 같은 경우는 그런 순서 또는 이사 시점, 시간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이제 혼선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 뭔가 그 잣대를 정하기 위해서 나름 그렇게 한 날에 다음 날 0시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당일날 설정된 저당권보다는 임차인의 어떤 보호 순서가 늦게 되고 또 반대로 그 이사한 다음 날 설정된 저당권보다는 임차인 순서가 좀 빠르게 되는 나름대로 이제 어떤 순서를 명확하게 하는 데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임차인이 보호될 수가 없는 그 당일날 그 임대인이 마음 먹고 딱 서류를 준비하고 있다가 그 저당권 서류 같은 것을 그 등기소에 밀어 넣게 되면은 그게 그 임차인이 그 손해 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그 이사할 때 잔금 치를 때 등기부 등본을 한 번 더 떼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등기부 등본을 뗐을 때 그 저당이 아직 안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도 깨끗해요. 그러니까 그 서류만 보고 잔금을 치렀는데 그 잔금을 받고 나서 바로 근저당권 처리를 해버리면 그 세입자는 손해 볼 수 있는 그런 구조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 법상으로는 지금 이런 피해를 막을 수는 없고 임차인이 나름대로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조금이라도 더 이제 빨리 대처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이라도 한번 등기부를 더 떼봐야 되는, 그러니까 이사 가는 당일날 떼보고 그 다음에 이사 간 다음 날 한 번 더 떼보는. 왜냐면 그래야지만 내가 그 물론 이제 이게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제대로 받았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요. 이사 가는 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했는데 혹시 그 당일날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까 싶어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날 대항요건 확정일자를 갖춘 다음날 정도는 한 번 더 떼봐야 된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자 실제 그 사업 개시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신청일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기만 하면 되지 실제 사업을 언제 개시했느냐 이건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적법한 신청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일 다음 날에 대항력이 발생을 적법한 신청인데도 이게 수리가 제대로 안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항력은 다음 날 발생한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그 등록에 필요한 요건이 누락된 이런 부적법한 신청일 경우에는 적법하게 보완 신청된 다음 날이 이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 정정 신청을 한 때는 또 그때부터 변경된 사항에 대한 사업자 등록의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절차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고요.